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됐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항모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항공모함의 도입 여부와 설계에 대한 논의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항모 반대파와 항모 찬성파가 국회에서 격돌했고, 이어 항모의 크기를 두고 다시 한번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항모 도입 사업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처럼 된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현재 동북아 각국의 항모들이 하나둘 전력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항모는커녕 항모 도입에만도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 주변 적성국으로부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항모를 주장하는 항모 반대파들의 의견이 꽤 합리적입니다. 이들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경항공모함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은 확실히 누가 맞다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력 언론 CNN이 아시아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방송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서 군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소리 없이 진행 중이며 이는 자칫 무력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빠르게 군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태평양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항모전단이 일본과 호주는 물론 영국, 프랑스 등 동맹 함대를 이끌고 중국 해안을 배회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항모전단과 맞서 싸울 초대형 항모를 건조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건조 사업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당초 한국은 2033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들여 3만 톤급 경항모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 공감대 부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항상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예산 72억 중 5억이 삭감됐는데요. 이는 전년도 예산 삭감에 이은 두 번째 항모 예산 삭감입니다. 경항모가 있어봐야 북한 및 주변 국가들 위협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경항모 관련 예산 101억 원을 모두 삭감한 대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연구 용역을 먼저 실시하라며 관련 예산 1억 원만 편성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국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모함 사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해군은 한국국방연구원과 민간단체인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미래전에서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이번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해군은 올해 4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의뢰에 7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항모 예산 삭감안을 물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국회 국방위 소속 한 국회의원의 말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비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이 핵잠수함 SLBM의 극초음속 미사일 조기 경보기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국방 예산으로 전부 충족할 수 있겠냐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군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SM3만 하더라도 한 발에 25억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연 1000조 원의 국방비는 있어야겠다며 경항모를 추진할 돈으로 병영 문화를 혁신하는 데 투자했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군을 믿어줬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급증하는 국방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 해군은 물론 육군과 해군의 방위사업청까지 예산안을 제출한 국방 관계자들이 폭발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항모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후 벌어진 상황의 전개가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군 전문가들은 예산이 보류된 김에 경항공모함이 아닌 중형항모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항공모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3만 톤급 함정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는 아무리 많아봐야 12대 정도로 정말 함선에 꽉꽉 우겨 넣어도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해병대가 사용하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만을 겨우 상대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만재 45,700톤, 길이 257m, 폭 32m에 36m 크기의 비행갑판을 가진 대형 강습 상륙함입니다. 다수의 기동헬기를 이용해 대규모 부대를 강습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함정인데요. 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일반적으로 6대의 F-35B 전투기가 들어가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14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운영하면 22대까지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함정의 목적은 함대 방공과 적함대 타격이 아니라 상륙 지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항공모함의 역할은 하기 어려운 보조 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륙 지원함은 다수의 함재기를 초기에 임무에 투입해 함대를 적의 탐지 자산과 공격 자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 함대를 타격하기 위해 다수의 편대를 이륙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이 경하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아무리 잘해봐야 제한적인 함대 방공이나 상륙 지원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항모 사업을 취소시키고 중형항모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항모는 적게 잡으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나 크게 보면 프랑스의 팡급과 맞먹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길이 280m, 폭 39m, 만재 7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으로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사용해 운영되는 영국의 차세대 항모입니다. 아메리카급보다 2배 이상 큰 폭 73m의 초대형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경납고를 통해 최대 60기의 각종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중 현재 대한민국이 경항모에 탑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F-35B 24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의 함대 방공과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량인데요. 유사시에는 36대까지 탑재량을 늘릴 수 있어 현대 항공모함이 필요한 기본 요건은 모두 다 갖춘 군함이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항모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항모가 적어도 엘리자베스급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반면 또 다른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는 항모는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프랑스 팡입니다. 팡은 길이 300m, 비행갑판 80m급의 원자력 추진으로 계획 중인 프랑스의 차세대 항모입니다. 샤를 드골급 중형 항모와 쉬프랑급 공격 원잠이 쓰인 K-15 가압수형 원자로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K-22 원자로 두기를 탑재합니다. 이 항모의 특징은 32대의 전폭기와 3기의 E-2D 조기 경보기를 포함한 다수의 헬리콥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중형급 정식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모론자 중 상당수가 이 팡급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건조가 국방 예산을 갉아먹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 항모 반대파들은 이들의 주장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조선의 마지막과 고종의 군함 구입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데요. 해당 언론에서는 당시 국방장관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군함 한 척 없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다고 하자 고종이 한 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을 들여 과시형 고철덩이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이와 다를 바 없는 쇼라고 지적했는데요. 해군에 군함이 없는 게 수치스러워 고물을 산 고종처럼 항공모함이 없는 게 부끄러워서 제대로 쓰지 못할 항모를 사려 한다는 것입니다. 경항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항공모함 건조비만 2조 6천억 원이고 함재기 도입 비용을 생각하면 6조 원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그에 걸맞는 재성능을 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해군참모총장이 발끈했습니다. 구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다극화되는 미래안보를 대비하여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경제의 해양 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며 항공모함이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해군의 필수 전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이들이 항공모함 보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한 국회의원은 아무리 좋은 항모를 건조해봤자 중국의 둥펑미사일에 맞으면 격침될 항모가 무슨 소용이냐며 항모 무용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737 같은 대형기도 이착륙이 가능한 초대형 항모가 아니라면
항모는 필요 없다는 황당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말한 이 737은 적재 중량이 약 200톤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자국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조기경 보기인 E-2D보다 10배나 무거운 중량인데요. 당연히 항모에서 이륙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항모론자들은 모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황당한 주장들을 제대로 뒤엎어주는 반론이 제기돼 대한민국이 항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항모에 반대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항모가 비싸서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항모에 대해 그리 아는 것이 없으며 항모가 비싼 것보다 작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모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항모 찬성파에서도 가능하다면 더 큰 항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보유 중인 랴오닝함은 5만 5천 톤, 샨둥함은 6만 톤이 넘는 데다 향후 4척의 중대형 항모가 추가로 실전 배치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경항모는 실전성이 너무 부족한 전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만재 6만 톤 이상의 디젤 항모, 최대 만재 8만 톤의 핵 추진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항모에 반대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항공모함 건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장량이 떨어지는 F-35B밖에 실을 수 없는 경항공모함에 반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경항모 사업이 과대망상의 산물이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한국형 항모 사업에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국 해군은 좀 더 좋은 계획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중형 항공모함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더 큰 항공모함 설계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6만 톤 이상의 항모를 추진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항모 건조에 찬성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에 대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경항모 사업 협력을 위해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카이가 제작하거나 개발 중인 항공기 중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고정익기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람의 함재형을 위한 상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성능을 감안할 때 항모에 자국산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벌써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경항모 사업은 많은 반대론자들에 의해 사업 취소의 위기에 몰려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다수의 해군 관계자들과 항모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만한 중형 항모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